여러분, 경기도의 한 육군사단에서 복무 중이었던 당시 32살의 김씨는요, 결혼의 전제로 사귀던 애인 29살의 유씨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2004년 11월 지인인 여군 하사관의 소개로 만나서 연인 사이로 자연스럽게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인 유씨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만성 피부병.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김씨는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는 피부가 왜 그래? 그렇게 사귄 지 몇 달 지나지 않았던 2005년 1월부터 이 김씨는 사사건건 이 여자친구 유씨의 피부병을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둘은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다툼을 벌여야 했어요. 피부가 안 좋으면 본인 자신이 제일 스트레스가 심한데 거기에 덧붙여져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준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사귀지를 말든지. 당연히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아니 자꾸 뭐만 하면은 네 피부가 그러니까 그래. 너 도대체 피부가 왜 그래? 넌 나보다 피부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본인은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겠죠. 그러던 2007년 2월 27일 대구에 살고 있었던 유씨는요, 남자친구 김씨를 만나기 위해서 경기도 일산의 김씨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옆에가 실제 당시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날도요, 이 두 사람은 싸웠어요. 왜? 결혼 문제로 싸운 거예요. 여자친구였던 이 유씨는요, 김씨랑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 거야? 나 나이도 있고 얼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김씨는 야, 네 피부 그래가지고 뭘 결혼을 해. 피부 좀 나아지면 하든가. 유씨의 피부병을 거론하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유씨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날 왜 만나? 뭔 말 할 때마다 피부. 나도 고치고 싶어. 그만 좀 해. 둘 사이에 이렇게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끝내 남자친구였던 김씨가 여자친구 유씨한테 욕설까지 내뱉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월 28일 새벽 1시 30분경 화를 참지 못한 남자친구 김씨는요, 여자친구 유씨를 마구 폭행하고 끝내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김씨는 자수 대신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기 여자친구였던 유씨의 시신을요,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훼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이 시신 훼손에는요, 정말 믿기 힘든 엽기적인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 김씨는요, 자기 집안에 있었던 과도, 그리고 주방 가위, 톱 등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맨정신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과도를 이용해서 살점을 도려내고 주방 가위로 조각조각 살점을 또 잘라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서 흘러보냈습니다. 또 잘라낸 살점을 냄비에 넣고 끓인 뒤에 그걸 다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지, 지금 혹시 이거 홍콩이나 중국 사건인 건가?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잔혹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이라는 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김씨는요, 쇠톱으로 여자친구 유씨의 뼈를 절단해가지고 시신을 무려 80여 조각으로 완전히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짓을 했을지. 이게 말이 제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니까 뭐 해체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에 정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자르고 막 이런 데를 자르고 뭐 이렇게 다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맨정신으로 정말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이게 막 다 이렇게 토막 나 있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까. 이 김씨는요, 화장실에서 처리하지 못한 토막 시신은요, 밖으로 갖고 나와가지고 공중 화장실 변기와 맨홀에 버리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근무하고 있었던 고양시 군부대 인근 야산 10곳에 나눠가지고 안매장을 했습니다. 김씨는 화장실에 범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여자친구 유씨가 입고 있었던 옷 재활용 수거함에 넣어버렸습니다. 너무 좀 잔혹한 것 같아요. 한때 서로 사랑한다고 연애하고 했던 사이였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거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김씨는요, 범행 은폐를 위해서 5일 정도가 지났을 때 광주 광역시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숨진 유씨의 핸드폰으로 유씨 언니한테 자기가 유씨인 척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지금 나 지방에 내려와 있어. 그래서 연락 잘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이 유씨의 가족들은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 딸이 혹은 내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에 당시 남자친구였던 김씨한테 유씨 가족들은 물었어요. 아니 김씨야, 널 만나러 간다고 내 딸이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혹시 그날 만나지 않았니? 아니요, 저도 연락이 안 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유씨 안 들어왔어요? 그날 저 유씨 안 만났습니다 라면서 김씨는 딱 잡아댔습니다. 결국에 유씨의 오빠는요, 실종 3일째인 1월 30일 경찰에 동생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뒤에 연락이 끊겼다라고 하면서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유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한 뒤에 김씨 남자친구의 행적 조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경찰은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놓고요, 당일 행적을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물어봤어요. 그날 몇 시에 뭐 했어요? 그거 입증해줄 사람 있어요?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치밀하게 범행까지 저질렀던 이 김씨, 알리바이 하나 안 만들어놨겠습니까? 조작된 알리바이를 막 내밀면서 몰라요, 나는 그때 이거 하고 있었다니까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도 촉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들은요, 김씨의 집에 가서 혈흔 반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이 김씨의 집 거실과 욕실에서 유씨의 혈흔이 떡하니 나오네. 거기다가 범행 당일 김씨가 자동차 세정제와 욕실소를 구입한 사실까지 경찰이 알아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범행 증거를 하나하나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이 김씨 막 심장이 쫄리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 김씨는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다툼하다가 유씨가 화가 나가지고 약을 과다 복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신고하지 못했고요. 내가 괜히 죽였다고 살인자라고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시신을 안 매장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수 부검 결과 김씨가 말한 이 약물 복용이 직접적인 여자친구 유씨의 사망 사인이 된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던 건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김씨의 말뿐인 거예요. 진짜 약물 복용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의외로 폭행으로 인한 죽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씨의 방 컴퓨터 안에서는요, 사건 발생 후에 김씨가 인터넷에 자살 방조 혹은 CCTV 보존 기간 등을 검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김씨는요, 군대에서 의무 생활을 거의 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체를 다루는 솜씨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하고요. 그 기술도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혀를 내둘렀대요. 이게 진짜요, 말이 그냥 말만 들어도 솔직히 경악스러운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이 시신을 80여 조각을 냈다는 게 중국 사건이나 홍콩 이런 데서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또 너무 당황해서 저도 말을 버벅거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당연히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유씨의 가족들은요, 오열했습니다. 그냥 사망한 것도 뒤로 넘어갈 일인데 이렇게 잔혹하게 가족들이 느꼈을 충격은 뭐라 설명이 안 되죠.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재판은요, 군사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군사법원은요,
김 씨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이 있음에도 여자친구 유 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구조 의무를 저버렸다. 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라면서 징역 15년 땅땅땅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달랐어요.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사건 당시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 믿기 어렵다. 김 씨가 여자친구 유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도요, 시신을 80여 조각 이제 그렇게 훼손을 한 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이 유 씨의 시신이 이가 이제 꺾여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됐을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유 씨를 살해했다라고 판단해서 무기징역을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유 씨의 약점인 피부병을 계속적으로 트집 잡아서 사사건건 싸움을 벌인 것에서도 알 수 있죠. 특히 여자친구를 죽인 후에 시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훼손한 것도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범행을 했을지, 조금이라도 미안함과 사랑한 감정을 느끼기는 했을지, 이거는 죽어서도 용서받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잔혹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